포경수술을 하지 않아도 필러를 이용한 음경확대 시술은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포경수술의 빈도가 이제 줄어들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필러를 하고 싶은데 포경수술을 안 하는 경우에 필러가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포경수술을 하지 않아도 필러를 이용한 음경확대 시술은 가능하다. 하지만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뭉침이나 비대칭, 필러가 우리가 이제 의도한 대로 이제 고르게 퍼지지 않고 한쪽으로 좀 많이 몰리거나 아니면 한쪽은 좀 비게 되거나 그런 부작용의 빈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이 있나요? 가장 간단하게는 포경수술을 하시고 필러 음경확대 시술을 하시면 됩니다. 포경수술과 동시에 필러 음경확대 수술을 동시에 하는 방법도 가능하고요. 포경수술 먼저 하고 필러 음경확대 시술을 나중에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저희는 포경수술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필러 음경확대 시술을 하시는 게 더 편하겠지만, 환자분들의 시간을 생각하신다면 포경수술과 동시에 필러 음경확대 수술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더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포경수술을 하기 싫으면 어떡하죠? 물론 이제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필러 음경확대 시술은 가능합니다. 서양의 경우, 미국이야 포경수술의 빈도가 높지만 이제 유럽의 포경수술의 빈도가 높지 않은 지역에서도 히알루론산 필러를 이용한 음경확대 시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 포경수술을 하지 않고 시행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뭉침이나 비대칭의 부작용이 포경수술을 한 그룹에 비교해서 아무래도 이제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시술을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포경수술을 하지 않아서 이제 표피가 너무 많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뭉침 비대칭의 빈도가 너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선별해서 이런 경우는 이제 포경수술이 꼭 필수적이다 라고 이제 선별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대부분 다 이제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필러 음경확대 시술은 가능합니다. 포경수술을 안 한 상태로 뭉침 비대칭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뭉침 비대칭이 이제 부작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아주 큰 부작용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얼마든지 교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뭉침 비대칭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필러의 추가 주입 혹은 제거로 교정이 가능하다면 포경수술 없이 필러의 추가 주입 혹은 이제 제거로 교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포경수술만으로 교정이 가능할 것 같으면 필러 시술을 먼저 하시고 그때 뭉침 비대칭이 발생을 했다. 그렇다면 그때 포경수술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경우에서는 이런 부작용 없이 포경수술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필러 주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포경수술 하지 않았다고 100% 생기는 부작용은 아닙니다. 그럼 뭉침이나 비대칭 말고 다른 부작용은 없나요? 필러 음경확대 시술 후에 흔히 생기는 부작용이 뭉침 비대칭, 그 다음에 염증 이 정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뭉침 비대칭 말고는 다른 부작용은 포경수술 유무와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필러 음경확대 시술을 원하신다면, 만약에 표피가 포경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귀두가 쉽게 노출되고 그런 상태라면 포경수술 없이 필러 음경확대 시술을 먼저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표피가 너무 많아서 이제 평상시에도 귀두가 완전히 덮이는 경우라면 포경수술과 동시에 필러 음경확대 시술을 하시는 게 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포경수술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 음경확대 시술 방법은 필러뿐만 아니라 진피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개개인 음경의 모양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추천해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니까요.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시는 게 더 정확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